다음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국민의힘 소식 알아봅니다. 제목은요. 이준석 가처분 인용시 사퇴, 8월 초 낭만입니다.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죠. 누구의 얘기냐면요. 이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를 두고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정 전 최고위원의 인터뷰가 발단인데요. 이 정 전 최고는 자신이 최고직을 내려놓기 직전인 그러니까 3, 4일 전인 8월 초쯤에 네. 이 전 대표와 제주도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6시간 정도 오름을 오르면서 긴 대화를 나눴는데 네. 여기서 이 대표직을 자진 사퇴를 하고 비대위 가처분 신청까지는 하지 말라라고 설득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끝까지 이 가처분 신청하겠다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네. 대신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정 최고는 이제 법원 가처분이 인용이 됐으니까 네. 이 전 대표는 물론 이번 사태를 촉발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만이 해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왜 이 지금 이수아 기자 얘기에 따르면 한참 전에 한 얘기인데 그 가처분이 인용이 된 것도 지금 꽤 지났거든요. 네. 왜 지금에 와서 이 얘기를 공개를 한 걸까요?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면 좀 선당 후사라는 취지로 정 전 최고가 답변을 했습니다. 당 혼란 수습을 위해서라는 건데 네. 이 같은 이유로 이 전 대표에게도 정 전 최고 계속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을 조언하기도 했죠. 먼저 듣고 오시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굳이 이거를 가처분까지 가가지고 옳고 그름을 본인이 인정받는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표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가처분해서 이기면 차라리 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이기면 더 혼란해지죠. 그건 예. 수습이 안 돼요. 틀린 길을 가더라도 이거는 이 혼란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하. 이준석 대표는 이쯤에서 그 당 대표로서 그거를 이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예. 네, 인터뷰 내용을 다시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전 전 최고는 그러니까 당이 비대위 체제를 밀고 나가면 안 되고 결국 권 원내대표도 자리를 내려놔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다시 이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이 전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당이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면서 이 대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만약에 이 전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으면 당신 그때 내게 인용되면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자신이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당을 위한 공개임을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네, 8월 초 상황의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가처분 내지 말라라는 정 전 최고에게 가처분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퇴를 해도 하는 거지 이건 네. 용납이 안 된다라면서 정 전 최고에게 함께 가처분 참여하자라고 네.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그즘 정 전 최고가 장제원 의원과 통화한 후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로는 어떤 대화도 한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네. 지금 상황에서 8월 초에 한 얘기, 이 낭만 섞인 결론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전 대표는 다시 한번 당원 가입 독려 글을 올렸는데요. 또요? 결국 의와 불의의 싸움이 되어간다라면서 저들이 넘지 못하는 당심의 성을 쌓으려 한다, 힘을 보태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장제원 의원을 만나서 이른바 배신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 전 최고위원은 나는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강대강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선의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 정상화가 지금 이런 공개로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걸까요? 안 되죠. 예, 당 정상화는 이걸로는 안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미경 최고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을 조금 뭐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뭐 두 분한테 여러 얘기도 듣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정미경 최고의 그동안의 네. 그 입장은 뭐였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길을 열어둬야 된다. 그러니까 네. 직무대행으로 가야 되고 권한대행은 안 된다. 권성동 당시 이제 직무대행 힘을 실어줬고 네. 그런 다음에 7월 31일 날 이제 조수진 최고가
사퇴를 하면서 비대위 전환을 했을 때도 이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러지만은 가처분은 안 된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아까 전에 저런 얘기, 그랬어요. 저런 얘기를 이제 뭐 전화 뭐 이제 방송에서나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이 혼란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누구 그래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 거야 이런 욕을 먹기도 했지만은 네네. 자기만의 어떤 선을 가지고 이제 해왔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선을 넘었다라고 정경 최고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서 이준석 대표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처럼 그때 사퇴한다고 가처분 인용되면 사퇴한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조금 언론에 공개를 한 것 같고 이준석 대표 입장은 법에서 이거는 다 바로 잡아야 되고 지금은 그 과정이지 완벽하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도 아니고 네. 당이 따르질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다르고요. 이미 이준석 대표 측은 정미경 최고는 사실상의 배신자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보니까 이거는 해결될 상황은 없고 결국은 뭐 지금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거는 뭐 법원의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법원의 손에 의해서 집권 여당의 어떤 거취가 결정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준석맘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 지금 전선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정미경 전 최고위원 말고 다른 발언도 또 이 반박을 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어제 이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네. 이후에 일부 의원들이 이 전 대표에게 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원내대변인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여기에 이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히길 의원총회나 전국이 관련해서 어떤 안건도 의원들에게 들은 바 없다라는 입장을 좀 이례적으로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 외에 정치적 발언은 좀 자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어제 이 전 대표 SNS에 대구 방촌시장을 방문한 사실을 직접 알렸습니다. 네. 시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가 이 글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네. 다만 현장에서 한 시민이 이 전국의 소집에 불응하겠다는 서병수 의원 좀 칭찬을 하자 이 전 네. 대표가 5선까지 했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냐. 다르게 하시겠지요. 라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나서신 것이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당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뭐 당원을 개정을 해서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의총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당 내에서도 아니 당원 당규를 개정한다고 한들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건 힘들다라는 얘기가 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던데요, 이수아 네, 기자. 특히 판사 출신이죠. 최재형 위원장이 어제 네. 의총에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정을 해서 새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다고 하고요. 네. 뭐 실제로 뭐 법조 전문가도 얘기를 들어봐도 일각에서는 만약에 당원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최고위원들이 줄 사퇴한 부분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비상 상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새로 넣는다고 해도 네. 이 과거의 일에 소급 적용이 될지 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판단도 있고요. 네. 이 반면 이 전주의 비대위원도 법조인 출신이죠. 변호사랑 판사 경력이 있는데 네. 이 전 비대위원은 일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개정에서는 특히 비대위 설치 관련해서 요건을 조금 더 구체성을 강화하면은 네. 뭐 새로운 가처분에 대비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요건을 좀 다듬었다라고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사실 같은 재판부가 다시 또 판단을 하게 되는 좀 글쎄요.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재판부기 때문에 결국 또 다시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또 후폭풍이 굉장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당이 이준석 대표를 키워주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의 의원이 지금 사실 황정수 부장판사하고 연선 동기입니다. 그리고 잘 알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법원의 가처분이라는 거는요, 그 과거의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가처분 결정을 내렸을 때 하고 네. 그 이후에 뭐 이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지금 전주의원의 그런 내용이고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 황정수 부장판사가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권한의 문제만 이제 따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청을 그렇게 했으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이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걸었기 때문에 그럼 그 논리라면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대위가 뜬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논리라면 이 비대위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네. 라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거고 반면에 이제 이 요건을 바꾸면 당헌의 어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급 적용인지 아니면 그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근데 두 번이나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본인이 일정 정도 사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사실 좀 문제는 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입장이 지금 애매하다 보니까 자꾸 당내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일견 있다 그러면 네. 문제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와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상황자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네. 다시 이제 원내대표로 해서 해결하자는 뭐 그런 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작정 이거를 지금 법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 승률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또 법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게 뭐 사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타당하지 않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지금 결국은 얘기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가 좀 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로 지금 돌아왔는데요.